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29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우리 어벤져스 열렬 구독자이셨던 야마도네님으로 이제 활약하셨던 분께서 아마 지난주에 그 전당대회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뭐 수술에서 성공할 확률이 꽤 낮다라는 글을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아드님께서 아마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이게 그 카카오톡에 있는 연락처로 해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 그동안 많은 응원을 해 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명복을 빌어 주셨는데 참 이런 한 분의 우리 동지께서 가신다는 게 너무 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네. 그 마지막으로 그때 문자를 한번 주고 받았는데 그러셨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서 네. 정광재 대변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위로의 전화도 올리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곳에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뭐 날씨도 지금 요즘 뭐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또 정치권이 정말 너무 짜증나게 합니다. 지금 뭐 필리버스터가 벌써 뭐 며칠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멀리 파리로부터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여자 양궁 단체가 선수가 이 10년 연속 10연패죠. 예, 10연패. 10연패. 예. 그러니까 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정규 이제 이 경기로 편입된 이후에 10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미국의 아마 수영 선수 계영인가요? 남자 수영 계영이 이제 10연패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아마 기록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갱신을 했습니다. 뭐 다음 올림픽 때 하면 우리가 11연패가 되겠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림픽에서요. 지금 양궁이 우리나라 출신 감독들이 지금 한 8개국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게 기술이 여러 가지로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문제는 바로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은 뭐냐면 이 양궁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오랫동안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원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후원하고 있으면서 정말 철저한 무한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을 했던 안산 선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산 선수도 이번 선발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단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공정한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참 이게 이 저력인 것 같습니다. 일체 무슨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으니까 이번에 처음 뽑힌 선수도 있고요. 아주 어린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단체전 3명이 네. 같이 그 금메달 땄는데 다 올림픽은 다 처녀 출전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끊임없이 그 경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리고 국대로 뽑아갖고 보내는 그게 이제 요즘 그 흔히 말하는 2030 세대가 좋아하는 이게 공정이고 실력주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 정치적으로도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열광하는 것이 바로 이럴 때만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사실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사람의 어떤 이 기술력, 이 근면성실 이런 거 가지고 세계에 경쟁하는데 바로 이 그동안 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좌파들 집권 세력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치를 내걸고 이제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서로의 경쟁하는 것, 경쟁을 통해서 뽑히는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 양궁 대표팀이 정말 보여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첨단 이 기법입니다. 지금 이번에요.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만드는 또 회사거든요. 이 로봇을 만드는데 슈팅 머신이라 로봇이라고 그래서 이 로봇을 이 만들어서 이 로봇이 이 자동으로 이게 활을 쏘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 로봇하고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이번에 이 로봇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 로봇은 뭐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꽂히고 또 센서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걸 다 감지해서 쏜다고 그래요. 근데 초반에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비슷비슷했답니다. 네. 또 사람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딱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 이게 보면요. 탁구라든가 펜싱 그 사부로도 그러던데 실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실점을 하게 네. 되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뭐 AI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세면 셀수록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훈련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AI를 도입한 저 로봇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과 정말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2대 0으로 이기다가 또 2대 1이 돼서 마지막 슛오프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담력을 키운다는 거, 바로 이런 첨단 기술을 적용한 거,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혁신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치에서 진짜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한 경쟁, 그 경쟁을 통해서 어떤 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변화,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을 때는 발전하기 힘들다라는 게 바로 저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얻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요, 참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단 총 사격에 금메달을 따졌습니다. 19세 정말 소녀가 19세 소녀가 금메달 땄어요. 자, 총 그다음에 칼 이번에 펜싱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활에서 또 이제 이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칼, 활 이게 보면 전부 다 전쟁 무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특출한 그런 능력을 보였다는 거. 저는 그것도 참 어떤 면에서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좋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뭔가 우리가 몽골 기병 뭐 그런 기질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뭐 농경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북부 네. 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 유목민의 기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여하튼 그 전투력이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좋은 의미로 승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 정말 스포츠 선수들의 이런 어떤 정말 이 노력과 헌신 거기에 박수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치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 성과 없는 필리버스터와 그다음에 이 강행 통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저 국회를 보면서요. 참 정말 우리 국회가 너무나 세계적 수준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이런 저질 국회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우리가 좋게 만들어줄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중요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재선의 서범수 의원, 울산의 지역구죠. 서범수 의원을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이번엔도 이제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위 의장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한번 우선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임성근 의혹 공작 이게 지금 김규현 그다음에 장경태 뭐 이런 JTBC 이 삼각이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이 제보 사주 의혹 공장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오늘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특히 최재형도 지금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이 문제와 함께 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희한한 장면들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